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만무리 이야기 쿡앤북 퍼포먼스의 2부 쿡 퍼포먼스를 맡게 된 저희 차리다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1부의 그 낭독 공연도 저희가 뒤쪽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저도 낭독 공연은 처음이라서 어떤 걸지 되게 설레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전에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역시 그러시군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매니아층이 형성될 만큼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특별한 공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 만무리 이야기라는 책이 음식을 또 많이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2부에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음식들을 또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2부 쿡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저희도 준비하면서 이 만무리 이야기에 나오는 음식들을 정말 상상으로만 하다가 실제로 저희도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 보니까 아 실제로 이런 음식이구나, 그 주인공이 먹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음식의 세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저희 3명을 소개를 할게요. 저는 차리다의 대표이자 차리다 스튜디오의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은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리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박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리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백수현입니다. 그럼 저와 박민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앞쪽에서 음식을 진행을 하고요. 또 수현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옆쪽에서 이제 자료를 함께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시면요. 오늘은 요리를 3가지를 준비했어요. 다들 만무리 이야기 책을 이렇게 막 벌써 이렇게 좋아하시는데요. 만무리 이야기 책을 다들 읽어보고 오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안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안 읽으신 분들도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음식을 먼저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순묵국하고요. 두 번째는 감양갱, 세 번째 유부초밥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선은 이 음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중 3분을 초대해서 이 앞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점에 3분을 초대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주시고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번호표 있으시죠? 지금 다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꺼내셔서 본인의 번호를 일단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한 명당 한 분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봤습니다, 번호를. 저는 못 봤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떨리네요. 저부터 발표할 테니까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편하신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53번. 네, 53번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서 어떤 분인지는 안 몰라요. 일단은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가까이 보실 수 있는 편하신 자리에 번호를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알겠어요. 저는 149번. 어떻게 계시죠?
마지막 세 번째 분은 어떤 분이실지 저희 박민지 푸드스타일리스트 남자분이셨으면 좋겠다고. 네, 몇 번이신지요? 네, 제가 뽑은 숫자는 59번입니다. 9번 분 계신가요? 가셨나요 혹시? 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세 분을 일단 모시고 저희 한국 퍼포먼스 진행하겠는데요. 다들 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KBS 성우 이자영입니다. 네, 구경하러 네, 이지수라고 합니다. 금호동에서 온 주신 편안하게 이제 가까운 좌석으로 보시는 게 오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경을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분들은 이제 그만 보시고 저쪽으로 구경해주세요. 아, 제가 1부를 이제 공연 잘 봤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1부에서 아름다운 북텔러리스트 분들의 목소리를 듣다가 이제 저의 이런 경박한 목소리를 듣게 되신 점 정말 사죄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음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예, 첫 번째 음식은 순댓국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장면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왠지 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제가 인상에 남았던 부분이 된장국에 순물을 넣어서 끓이는 국인데요. 그것이 마치 또 수제비를 넣고 만든 그 된장국과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비슷하다 해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 모습의 순댓국일지.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부터 순댓국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순무 잘 아시나요? 네. 제가 일부러 이제 무대용으로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일단 원작이 일본 소설이기 때문에 일본의 순무일 거예요, 아마도. 순무는 흰색을 띠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자색을, 껍질만 자색을 띠고 있는 두 가지의 순무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주로 이렇게 자색의 순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강화도에서 많이 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강화도에서 순무, 강화 5일장에서 사온 겁니다. 네, 여기 멀어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제 과정 컷을 촬영해 왔어요. 그래서 자세한 과정은 이쪽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순무를 아까 앞에서 북텔러리스트 분께서 이 순무를 살짝 자르려고 하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저거 써야 되는데 다행히 자르지 않고 자르는 신용만 하셨더라고요. 센스 있으시게. 그래서 순무는 이제 껍질을 일단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러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필러로 이제 순무 껍질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껍질을 뭐 깨끗이 씻어서 다 뭐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거친 부분은 다 도려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부드러운 속살을 먹어야지 이제 좀 국에 넣었을 때도 식감이 좋거든요.
그 순무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치로 담가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여기 소설에도 나왔듯이 이제 된장국으로도 많이 먹고요. 아니면은 이제 채소들하고 같이 간장에 넣어가지고 맛술하고 같이 졸여서 반찬이나 이제 술 안주용으로도 많이 먹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장에서 쿠킹 클래스 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안 보이네요. 보일 줄 알았더니 또 허공에다 대고 말이에요. 저도 오늘 스피어 덕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제가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르고 있고요. 지금 저것과 같이 자르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작은 순물을 통째로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작은 순물을 찾아보았으나 제가 찾은 작은 순무가 이 정도여가지고 저는 좀 작게 잘라서 그 국그릇에 담았을 때 좀 가운데 부분에 소복이 올라오는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다듬어서 사용을 해봤어요. 네. 저도 이렇게 뭐 예전에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나온 음식들을 따라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음식을 상상만으로 따라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 상상하신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 깎았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제가 다 깎아왔어요. 이렇게 다 모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댓국의 포인트는요. 그 주인공이 순댓국을 딱 마셨을 때 탄맛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탄맛을 어떻게 냈을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봤는데 이 된장을 살짝 불에 그을려가지고 겉부분을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된장을 네, 이런 식으로 불에다가 구워주면은 마치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이제 역사가 오래된 공연장이다 보니까 불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불이 없이 사용을 하는 음식들을 선보여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제약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무 젓가락에다가요 된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에다가 불이 있으면 불 이따 치고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구워줍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요. 약간 고구마 향이 고구마 향이 나죠? 군고구마처럼 약간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된장을 가지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끓이시는 된장국처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또 끓여볼게요. 이렇게 망을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구운 된장을 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을 일단 붓고요. 물 부는데 소리 안 나나요? 그 된장을 집어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거기에서 진한 된장 맛이라고 했는데요. 일본 된장에 그 하얀 된장과 적된장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좀 더 진한 맛이 나는 적된장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진한 된장을 사용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장을 잘 풀었다 하면 이제 이때 불을 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듬어 놓은 순물을 몇 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무가 익을 정도로 팔팔팔팔 끓여주시면은
이제 순무 된장국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마지막에 이제 너무 허전하니까 아까 순무를 다듬고 이런 이파리가 남아있잖아요. 원래는 순무 이파리는 더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무 김치도 담그고요. 그 잎으로 아니면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잎을 잘라낸 다음에 새로 난 순이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이 순들을 뜯어서 이렇게 잘게 써준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직 요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도 완성품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순뭇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밑에 이 주방이 따로 있어요. 이 밑에서 만든 순뭇국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데울 수가 없어서 저희 쿠킹 스튜디오에서 다 끓인 것을 보온병에 잘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볼에다가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순무가 다 익고 된장이 순무에 배어들었어요. 또 제가 지금 이게 저희가 좀 많이 여러 번 끓였어가지고 맛을 한번 볼게요. 조금 짜네요. 기온으로 하실 수 있게 물을 좀 준비해주세요. 제가 여러 번 끓여서 짠맛이 되었고요. 원래는 짜게 끓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그릇을 담았는데 이제 오늘 저희 9점에 초청되신 이 세 분께 또 제가 이렇게 앞에까지 힘들게 모셔놓고 제가 너무 이제 이쪽으로만 강의를 하니까 아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만드는 음식 몇 가지를 이렇게 차려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순무국은 이런 형태로 나갔어요. 순무가 가운데 한 덩어리가 크게 있고요. 순무 이파리가 이제 가니쉬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아까 유부초밥 주인장이 쥐고 있던 그 유부초밥입니다. 유부초밥 두 개도 예쁘게 담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으로 만든 감양갱이에요. 그래서 저도 감양갱이라는 거를 만물 이야기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도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홍시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저희도 실제로 먹어보니까 감 향은 정말 좋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는 느낌이 그냥 감을 먹었을 때랑은 굉장히 색다른 또 디저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앞쪽에 나와 계신 세 분께 이 밥상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박 선생님한테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세 분이 드시고 계시는 감양갱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잘 배워두셨다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 냉동 홍시를 사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집에 가서 정말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거든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필요한 것은요. 이거는 지금 감 양갱이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네. 감을 준비하는데 그냥 감을 준비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감 제철이 아니어서 대신에 냉동으로 나오는 홍시를 사용을 했어요. 요즘에는 마트에 가보니까 홍시 껍질을 제거해가지고 속 알맹이만 얼려서 판매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꼭지를 다 제거를 하고 씨를 제거를 해서 한번 체에 걸러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곱게 체에 걸러줄게요. 색깔이 참 예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쪽을 네, 이렇게 체에 내려주시고요. 그동안에 저희 박민지 선생님이 이렇게 꽃감을 좀 썰어주세요. 원래 곶감은 거기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홍시만 넣고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금세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씹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곶감을 추가로 넣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채를 다 내렸고요. 그다음에 감을 다 썰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쉬워요. 보시면은 한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젤리 같은 음식을 만드실 때, 푸딩이라든지 젤리 같은 거 만들 때 그걸 굳혀주는 그 식물성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천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가루 형태로 판매를 하거든요. 가루를 물에다가 넣고 불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천이죠. 그래서 볼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한천 가루를 넣어주시고요. 물을 부어서 가루를 불려주시는 거예요. 불이 좀 짤 것 같은데 물을 좀 아까 먹어본 게 아직까지도 좀 짜거든요. 제가 이게 따뜻한 게 식을까봐 아까부터 계속 그리고 있어요. 녹차가 필요하신 분을 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되게 간절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물을 언제 넣어줄 건지. 네. 그래서 이제 한천을 이렇게 넣고 불리시다 보면요. 이게 조금은 굳어지게 돼요. 이렇게 잘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점점 굳어지면 이게 젤리가 되는 건데, 굳어지기 전에 이제 냄비에다가 아까 걸은 홍시를 넣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섞어놨던 한천 이거를 넣고, 이제 감의 단맛 자체를 좋아하시면 굳이 설탕을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단 디저트를 원하시면 설탕을 좀 더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데우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르르 끓기 전에 이렇게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불을 그냥 끄시고요. 잘 섞어진 상태에서 이제 불을 꺼서 멈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틀에 붓고 붙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데웠다고 치고, 집에 다들 이런 판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 하나쯤은 집에 있으시니까 이런 판에다가
이제 밀폐 용기라든지 아니면 밥그릇 같은 데다가 크게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굳은 다음 썰어서 드셔도 되고요. 아까 썰어놓은 홍시를 이 곶감을 밑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 데워둔 홍시물을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빨리 굳히고 싶으신 분은 냉장고에 넣어두시고요. 냉장고 없으신 분은 없으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 분은 그냥 실온에 두셔도 1시간 정도면 굳어질 거예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장고를 좀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하실까봐 이렇게 다 붙여왔어요. 붓으니까 약간은 색이 조금 더 진해지면서 곶감색도 올라오고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감량제는 아직 안 드셨나요? 어떠신가요? 약간 아껴 드시는 거겠죠? 아직 안 드시는 거라면? 네, 이렇게 해서 의외로 잘 떨어지거든요. 넣어줄게요. 이거 혹시 오늘 감량갱 맛 못 보면 나 집에 못 간다. 저랑 같이 그냥 다 가실래요? 그러면 저희가 공평하게 추첨. 네. 추첨으로 지금 몇 개인지 12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이분이 12분을 엄청 빠르게 부르세요. 하시면 바로 주세요. 86번, 178번, 185번, 29번, 1번. 잠깐만요. 지금 몇 분이세요? 5분 부르셨는데 한 분 나오고 계세요. 8분만 하겠습니다. 35번, 88번, 마지막 63번. 이렇게 200분이나 계신데 8분이 번호 확인해주세요.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 해주는 주인공이시잖아요. 또 감량계 먹어보고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막 표현을 해주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거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되게 표정이 지금 진지하세요. 이거 막 학교하면은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평가 부탁드려요.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맛. 근데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 같은데. 통지로 만들었거든요. 왠지 창의적인 고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질감이 귀여워요. 정말 창의적인 맛 표현. 네, 감사합니다. 강대우 셰프처럼 바라보셨어요. 홍시 맛이 많이 나는데 홍시가 좀 더 부드럽고 맛있고 좀 더 산뜻한 맛? 짠짠한 맛?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이렇게 다 좋은 평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이에요. 홍시 맛이고요. 그냥 부드러운 맛이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메뉴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초밥인데요. 아무래도 유부초밥 도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무리하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셨을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부초밥을 테스트하면서 유부초밥을 보통 사 먹을 때 보면은 그냥 좀 초밥 나오면 무초밥 안 먹게 되잖아요. 조금. 그래서 초밥 중에서도 별로인 초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밥만 더 잘 맛있게 짓고 그 다음에 유부를 잘 맛있게 졸여주시면은 어느 초밥보다도 또 매력적인 게 유부초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유부를 직접 졸여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유부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튀긴 두부예요. 네, 유부잖아요.
튀긴 두부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런 사각형의 튀긴 두부를 밥을 넣을 수 있게 주머니 모양으로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담백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유부를 튀긴 거다 보니까 끓는 물에다가 살짝 한번 데쳐서 물을 짜주세요. 졸이기 전에. 근데 이제 약간은 그런 튀김의 기름 맛이 어우러져서 그런 고소한 게 좋다 하시는 분은 그냥 졸일 때 그대로 같이 넣어가지고 졸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과 설탕, 그다음 맛술, 그다음에 다시마 물을 넣고 같이 끓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마 물은 그 물을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다시마를 겉에 하얀 부분을 닦아내고 그대로 넣어서 한 1시간 동안 담가놓은 물을 말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금방 하시려면요, 다시마를 잘 닦은 거를 냄비에 넣고 끓여주시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다시마를 바로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다시마에서 끈덕끈덕한 물질이 나와가지고요, 떫은 맛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시마의 감칠맛이 없어지고 그 떫은 맛 때문에 더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이 끓기 전에 다시마를 건져내 주시거나 불을 꺼서 그 다시마의 나쁜 맛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불을 쓸 수가 없어서 이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요, 이 사진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밥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촛물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이전 화면을 보시면은 촛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설탕, 소금, 식초를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촛물을 만들 때 설탕, 소금, 식초의 비율만 알고 있어도 얼만큼의 양을 만들 때도 쉽게 촛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 식초가 3, 그 다음에 설탕이 2, 소금이 1, 그래서 3대 2대 1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배합초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배합초에다가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가지고요, 냄비에다가 이제 불을 켜고 데우시다가 또 끓기 시작하기 직전에 불을 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이랑 설탕은 다 녹게 되고요, 다시마의 감칠맛이 우러나서 맛있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레몬즙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 주면은 더 신선하게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합초에 밥을 섞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배합초는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촛물을 이렇게 밥이 뜨거울 때 촛물을 넣고요. 그다음에 밥알이 굽어지지 않도록 살살 섞어주시는데요. 이 나무통에다가 보통 일본에 가면은 나무통에다가 초밥을 이렇게 버무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배합초를 양을 혹시나 많이 넣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나무에 그 배합초가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초밥의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멋으로 있는 그런 식기가 아니라 실제로 초밥을 만드는 과학이죠. 그래서 밥알의 수분을 잘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분이 들어갔다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초밥집에서 뚜껑을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밥알이 또 굳어지겠죠. 배합초가 없어져서. 그러면 나무에 스며들어 있던 배합초가 또 밥알로 들어가가지고 그 수분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서 촉촉한 밥알이 되는 거예요. 이 밥알에는 골고루 배합초가 묻을 수 있게 잘 저어주시고요. 이제 밥이 좀 뜨거울 때는 초밥을 만드시기 전에 이 밥을 좀 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나무판을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유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간장과 맛술과 설탕에 넣고 졸였어요. 그래가지고 양념을 또 한번 꽉 짜내서 이거는 한번 꽉 짜놓은 건가요? 네. 짜놓은 상태에서 이제 반으로 잘라서 이런 모양이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다 이제 밥을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등장하셨던 유부 초밥집 그 주인장이 아주 멋있게 잘 하시던데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포스는 없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밥알의 개수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한 입에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집어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유부와 밥알의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간이 유부에 잘 배어 들어 있는데 이제 초밥은 조금 심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좀 싱거울 수 있고요. 너무 적게 넣으면 또 유부 모양이 형태가 잘 잡히지 않겠죠. 그럼 같이 나누실래요? 한번 혹시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나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좀 들어가고 싶으시죠? 마지막에 세 분의 시식평도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유부초밥 좋아하시나요? 네. 지금 약간 칠칠하신가요? 네. 아까 추천표를 저희가 앞에서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걸 받아가는 거를. 근데 지금은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유부를, 안에를 이제 벌리신 다음에요. 이 만들어 놓은 밥을 넣고, 이 유부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 밑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꼭 집어넣고, 집어서 하면 끝인데,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열으신 다음에 밥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진 부분을 양옆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이쪽 한 번 모아주시고요. 이 가운데 나온 밥을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제 유부초밥이 완성됩니다. 감탄사 이렇게 크게 하신 분 누구세요, 방금? 여기 남자분 누가 이렇게 되게 약간 맞으신가요? 이분? 약간 맞으신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 하나 기회를 네, 앞쪽으로 앞쪽을 보시 정면을 보시면서요. 관객분들을 보시면서 저쪽으로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소감 한마디. 어떤 유부에게 이게 밥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환상이 맛있네요. 지금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47분. 저희가 3분 정도 약속된 시간이 남았는데 아쉽죠. 저희가 남은 유부초밥을 다 만들면서 그러면 오늘 앞에 초대했는데 별로 안 즐거워 세 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호동에서 오신
계신 좀 죄송한 게 물론 책을 잘 안 읽었고요. 그 친구가 여기 오면 바꾼다고 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연장에서 그 향기가 나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근데 처음에 굉장히 짰어요. 오늘 어떻게 딱 맞았어요. 오늘 먹은 것 중에서 그냥 이게 향기가 제가 여태까지 못 맡아본 향기였고 근데 정말 저렇게 태운다고 이렇게 될까는 좀 의심스럽지만 정말 향기가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이 다음 젤리는 너무 달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요리조각은 아주 일반적으로 처음 들으신 생각은 특히 저는 똑같은 시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 물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승목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태울맛이 좋은 일품이었고 유부 초밥은 저희가 인스턴트에만 질려져 있어서 좀 심심한가 했는데 여기 더덕 우엉. 우엉이었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맛이었고요. 이 홍시도 역시 많이 달지 않아서 건강한 공만 떴을 짰지만 물 타니까 좋아요. 감사드리고 약간 민망하셨을 텐데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세 가지 음식 다 만든 거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로 순댓국은 포인트가 된장을 잘 구워서 끓인다였고요. 두 번째로 감양갱은 포인트가 뭘까요? 달지 않게. 네, 달지 않게 설탕을 좀 적게 넣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에 한번 걸러준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유부 초밥은 그 가장 일반적인 맛이지만 일반적인 맛이지만 좀 맛을 심심하게 해서 이렇게 사 먹는 유부 초밥과는 다르게 유부와 밥의 질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유부 초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리다에서 준비한 그 쿡 퍼포먼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해주실 줄 저희가 미리 알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 평범한 유부초밥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건강히 돌아가시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